안녕하세요. 연수번호 36번 정상희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왜 안 되지? 소통은 변화와 혁신의 기본, 행정실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자, 하늘이 파랗고 예쁘죠? 저도 예쁘죠? 제가 이거 벌써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멀티 행정실장의 하루 일과입니다. 네, 저는 일만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실장님, 일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감화를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센스가 없었던 거예요. 일만 무식하게 했지. 참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많이 열심히 보필하기 위해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들어드리고 막 했는데 이제 행정실에서 좀 불만이 생기시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행정실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저희가 지금 6급인데 옛날에 6급 실장님들은 제가 기억하기에 하늘같이 높으신 분 같았거든요. 그때는 일 많이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6급인데 지금 일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행정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일도 많고. 또 밖에는 정말 공사투성이고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설관리직도 없고 저는 뱀도 잡았습니다. 뱀 나왔다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거는 저희 차성님이었는데 과묵하게 일도 참 잘하세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는 정말 대화를 잘하고 하는데 저랑은 말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뭔가가 저랑 거리가 있고 침묵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뭐 잘못을 했나 내가 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좀 마음의 상처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수원에 오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힐링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요즘 학교는 어떨까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정책도 계속 바뀌면서 업무가 자꾸 새로운 게 늘어나니까 자꾸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 분장 갈등은 뭐 기본이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자꾸 업무가 넘어온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퇴도 생각해봤고요. 또 젊은 요즘 저경력 공무원들을 많이 이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한 공간에 정말 많은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해관계와 어떤 책임이 다르다 보니까 소통도 어렵고 각자 도생입니다. 저는 모래알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될 거는 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 시킨다고 뭐 상대가 나랑 말하고 싶지 않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키워드를 찾게 됐습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 심리학 박사 에이미 에드먼슨이 그의 책에서 조직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얘기해도 비난을 받거나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 공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은 어떠냐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했을 때, 제시를 했을 때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또 그 제시했을 때 그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편한 대화를 하고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리자 또한 직원이 잠깐 실수를 했어도 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게 되고 직원은 열심히 열의를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네, 반대로 낮은 조직은 침묵입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만 할 것이고 또 어떤 소통과 협업할 때도 필요한 말만 하고 자료 공유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할 것이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관리자 역시 피드백에서 평가를 위한 또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피드백을 할 것이고요. 왠지 이 조직이 조금 우리랑 좀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이 과연 어디 있을까? 저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효과적인 팀을 만들기 위한 5가지 비결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1순위였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그 결과 구글 코리아가 심리적 안정감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코리아를 들여다봤는데 구글 코리아의 이 사옥에 있는 내부 공간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두가 열려있는 모두에게 그 공간이라고 하는데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특히 그 장애인들에게 많은 배려를 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성원들은 회사에 대한 그 자긍심과 그 애사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 그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들만의 그 자발적으로 만든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 ERG라고 해가지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저 한번 영어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예, 그 사내 그 자발적 그 직원들의 그 소그룹 리소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한 250개의 그 챕터가 있고요. 이 구성원들이 서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분에 대해 전적으로 뭐 재정적 지원을 다 해주고 또 그 사내 그 회사 정책까지도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오히려 상을 주거나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중에 세 개의 그 작은 챕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하나가 이제 GWE라고 해가지고 기술 분야 여성 네트워크 그룹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컬처 클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럽고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들만의 그 구글리한 문화를 위해서 팀워크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 행사나 뭐 축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뭐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향상시키고 소속감도 늘린다고 합니다. 또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두를 향한 구글 접근성 모임이라고 해서 장애 포용성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 챕터라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조직만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소통 공감을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연수를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85.3%가 받은 적이 없다. 미개설 또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또 있어도 바쁜 일처리나 상급자의 눈치 등 그래서 받은 적이 없다. 네, 거의 개별적인 연수나 일회성 연수에 불과했습니다. 또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소통 협업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이 적극적인 소통 창구라고 생각하는가에 질문을 했는데 62.2%가 그렇지 않다. 거의 업무에 한정되었고 업무 형식적 과제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저는 이 소통과 공감은 절대 혼자서는 연수를 받아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받고 가도 실질적으로 내가 소속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할 텐데 저는 그래서 함께 전 직원이 함께 연수를 이런 교육 훈련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팀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코칭이나 갈등 해결 스킬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도 구글처럼 우리들만의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공감 자랑왕이라는 프로젝트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소공자라고 해가지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을 해서 저희가 그 활동을 하고 메시지를 올리고 인증샷을 하면 뭐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나름의 보상을 해주면 저희가 그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좀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과지표에 저희가 소통 협업 분야를 보면 다 업무에 대한 그런 실적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소통 활동도 함께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시 교육 훈련 분야에서도 개별 교육의 성희롱 예방이나 응급처치, 청년뿐만이 아니라 리더십, 우리가 다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십 분야도 함께 추가를 해서 교육 훈련을 활성화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떤 이런 역량이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십 연수를 하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의 핵심 역할이 뭔지 한번 되짚어보고, 또 심리적 안정감의 개념이 뭐고, 또 행정 지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에 그런 연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이 소통 공감 행동 지침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관리자가 해야 될 것. 네. 이거 많이 아시겠죠? 경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황적 겸손함. 저는 이게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는데 보통 창피해갖고 실수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한테도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상급자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실수에 대해서 창피해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어떤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황적 겸손함을 가졌으면 좋겠고, 건설적인 피드백. 그리고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미세관리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 이 보고서를 쓰면서 이 미세관리라는 말을 처음 봤는데 저는 이 망치로 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한테 왜 침묵을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미세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일일이 약간 믿지 못하고 이거 했니 안 했니부터 해서 약간 좀 알아서 잘하는 친구고 샤프한 사람인데 제가 좀 너무 미세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선 넘는 질책. 조금 실수했다고 과하게 표현하고 혼내면 요즘엔 또 갑질로 걸리니까 선 넘는 질책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독점. 직원한테 너 얘기 좀 생각 있으면 의견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혼자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직원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도 되고 직무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리더로서의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또 관계지향적 리더십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럼 조직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교육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번 연수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 보고서로 인해서 저는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저는 많이 제가 정성을 나름 쏟아서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요. 저는 복귀를 하면 이 보고서를 항상 생각하면서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책 보고서 쓰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또 다 진심을 담아서 하신 건데 곧 복귀하시면 정책 보고서 잘 발휘하시고 역량도 발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